안녕하세요. 맥가이버 TV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 CO2 용접기의 그 사용에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맥가이버 TV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 예상으로 한 7~80% 정도가 그 중장비업에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직접 간단한 것들을 이렇게 용접을 하시면서 좀 자가 수리를 하시는 쪽에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가장 장비 같은 경우는 가장 수리를 많이 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용접 부위잖아요. 용접에 관련된 것들인데, 흔히들 아크 용접기들은 이제 가격이 싸니까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근데 혹가다 이제 CO2 용접기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또 CO2 용접기를 가지고 있고 싶은데 사용 방법을 잘 모른다던가, 일단은 아크보다는 조금 더 굉장히 생각에 좀 기술적으로 뭔가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선뜻 다가서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에는 CO2 용접기가 절대 어렵지 않다는 거, 그리고 사용에 관련된 설명을 제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CO2 용접기는 보시면은 말 그대로 CO2예요. CO2 탄산가스가 용접봉이 녹으면서 탄산가스가 용접 부위를 같이 불어넣어 가지고 육용점이 잘 나오게 이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탄산가스가 들어가요. 탄산가스가 들어가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은 요 회색은 알곤이에요. 알곤가스, 탄산가스. 근데 알곤가스는 기체가스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소 있죠? 산소도 기체가스고 알곤도 기체예요. 여기는 기체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시간이 짧아요. 근데 탄산가스는 아니에요. 탄산가스는 액화가스예요. 액화. 수용성 같이 이제 물 같은 액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액체가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때 액체가 기체화돼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액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원래 탄산가스는 눕혀서 쓰면 안 돼요. 원래는 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LPG 가스도 마찬가지로 액화가스거든요. 그래서 LPG 가스통도 원래 눕혀 쓰면 안 되잖아요. 탄산가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원래 눕혀서 쓰시면 안 돼요. 꼭 세워 쓰셔야 돼요. 근데 산소나 알곤가스는 기체가스이기 때문에 눕혀서 쓰셔도 돼요. 자, 일단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전기가 들어가 있어요. 안전기가 들어가 있는데, 요 탄산가스의 안전기는 그냥 이 잔량을 알 수는 없어요. 왜? 액체니까. 액체이기 때문에 잔량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한 압력에 대한 압력 게이지가 붙어 있어요. 그 압력 게이지에 보시면은 0.2에서 0.3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단위는 MPA라는 단위로 나와 있는데, 0.2에서 0.3 사이에는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요게 안전기 조절 레버거든요. 요거를 이용해서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또 압력 가스를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맞춰야 되거든요. 압력 가스를 맨 처음에 세팅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기계를 키세요. 기계를 키신 다음에 이제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모든 CO2 용접기에 보면은 가스 체크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럼 가스 체크로 레버 버튼을 옮기시면은 토치에서 이제 탄산가스가 계속 세면서 옆에 있는 작은 밸브로 압력을 맞춰주는 거예요. 기본 압력을. 자,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계속 가스가 새고 있어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돌리면은 이렇게 높아지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낮아져요. 그럼 잠겨 있는 상태에서 싹 맨 처음에 열어줄 때 5에서 10 정도, 이쪽에 보시면 숫자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게 반대 방향 돌아가서 있었는데 5에서 10 사이에 이 볼 구슬이 올라갈 때까지 밸브를 왼쪽으로 열어서 맞춰주시면 돼요. 그게 제일 첫 번째 할 일이고, 두 번째는 이 압력을 갖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보세요. 이제 이 바늘이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면 내려가요. 근데 왼쪽으로 돌리면 바로는 안 내려가요. 왜냐면 토치에서 가스가 안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압력 조절 밸브로 압력을 맞추는데, 녹색의 범위 안에만 바늘이 들어가면 돼요. 녹색 범위 안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스장을 하면 모르니까
가스는 항상 모든 가스가 그 공통점인 게 병에 있는 밸브로 잠그셔야 돼요. 병에 있는 밸브. 여기도 마찬가지 병에 있는 밸브. 이거는 가스를 잠그는 밸브가 아니에요. 절대로. 산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가스는 다 이렇게 안전 밸브들이 있어요. 안전 밸브의 이 밸브는 잠근다고 오른쪽 돌리면 잠그는 게 아니라 가스는 안 잠기면서 오히려 압력만 더 올리는 거예요. 절대 이걸 돌리시면 안 돼요. 가스를 잠글 때는 항상 그 통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위에 밸브를 잠그셔야 돼요. 예, 그거 잊지 마시고. 자, 그리고 탄산가스는 특성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탄산가스가 액화 그 가스가 이제 기체로 바뀌면서 나오는 과정에서 이 안전기가 냉각이 돼 버려요. 얼어요. 이 안전기가 얼기 때문에 이 탄산가스는 여 뒤에 보시면은 하나의 그 220V 전원선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 뒤에 동그란 통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 이 동그란 통 같은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히터예요. 히터. 그 여기 220V 전원이 들어가서 여기를 히딩을 시켜가지고 이 가스가 액화 가스가 나와서 기체로 변환되는 그 과정에 그 냉각이 되는 그거를 막아줘요. 만약에 냉각이 되게 되면 그 기체 가스가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여기가 얼어서. 그 여기 만져보시면 항상 미지근해요. 코드를 꽂아놓으면. 근데 이 코드를 빼고 하면은 맨 처음에는 용접이 돼요. 그렇지만 풀로 계속 용접하다 보면 이게 얼어갖고 작동이 안 되고 가스가 나중에 안 나와요. 그래서 220V 전원을 꼭 연결하셔야 돼요. 220V 전원을 꼭 연결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맨 처음에 이제 배선을 이제 연결하실 때는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은 자, 마이너스 아스선이 나가고요. 근데 마이너스 아스선은 만약에 뭐 두꺼운 셀을 그냥 계속 쉬지 않고 때운다 치면은 최대한 두꺼운 거로, 그리고 하나 갖고 좀 그렇다 싶으면 아예 두 개를, 저희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연결해 줬어요. 아예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열이 덜 발생하거든요. 전류가 잘 흐르기 때문에, 저항값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하나는 휘다에 그 컨트롤할 수 있는 컨넥트 잭, 그리고 또 하나는 휘다로 가는 본체 플러스 선하고 이렇게 세 가지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세 가지만 연결하시면은 특별한 거 없고, 즉 컨넥트 잭 같은 경우는 잭을 맞추는 그 구멍, 키 구멍이 있어요. 그 키 구멍이 안 맞으면 안 꽂혀요. 그 키 구멍이 맞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은 모가지를 너트를 조여서 이제 쓰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각 회사 거마다 스위치 위치는 다 틀려요. 스위치 위치는 다 틀린데, 여기 보시면은 그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전류하고 전압과 전류를 맞춰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사실 많이 사용은 안 해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여기서 맞춘다고 해서 저 토치에서 그 전류와 전압과 전류 값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이따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저희 이따 요건 2차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휴즈가 나오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내가 몇 미리 용접봉을 떼올 건가, 그거를 이제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0.9에서 1.2는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1.4에서 1.6은 위로 올리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솔리드와 후락스라고 써 있어요. 솔리드와 후락스가 써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CO2 용접기는 용접봉이 두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여기 플락스라고 하는 거고요. 검은색을 띈 거. 그리고 요 황금색을 띈 걸 솔리드라 그래요. 솔리드.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용접봉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 솔리드 용접봉은 용접을 하게 되면은 불똥이 플락스보다는 많이 튀겨요. 플락스보다는 많이 튀기는데 대신에 용접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접을 쭉 하면 우리가 이제 똥을 띄잖아요. 피복을 벗기잖아요. 똥이 안 생겨요, 얘는. 대신에 똥이 불똥으로 날라튀기 때문에 굉장히 불똥이 플락스보다는 솔리드가 더 많이 튀겨요. 그 장단점이 있어요. 똥을 안 띄워도 되긴 되는데 불똥이 좀 많이 튀긴다는 거. 그리고 플락스 같은 경우는 똥을 띄워야 돼요. 이따 이제 보여드리면 알겠지만은 똥을 띄지만 아크 용접기는 사실 똥이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세게 두드려야만 그 똥이 떨어지는데, CO2는 그냥 용접 잘 되면은 그냥 드라이버 같은 거를 한번 훅을 치기만 해도 용접똥이 쉽게 훅훅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아크 용접보다는 장점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가우징이라는 게 있어요. 가우징 용접. 용접해 놓으면 용접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우징에다 이렇게 놓고 쓰시면 어떤 거냐면은, 이건 용접이 되는 게 아니라 쇠를 홈을 전기로 녹여서 홈을 파는 역할을 해요. 가우징은.
그래서 그 예를 들어 모재끼리 개선각을 좀 줘야겠다. 근데 개선각 일일이 주기가 좀 힘들다 그럴 경우에는 가우징 해놓고선 홈을 파가지고 그 부위를 이제 다시 용접할 때 쓰는데 사실 가우징은 그렇게 많이들 사용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옆에 또 보면은 뭐 그레이다, 가스체크, 그 자기 유무 이렇게 그 스위치가 있는데 그레이다에다 놓으면은 우리가 용접할 때 쓰는 거고 아까 가스체크는 이렇게 놓으시면은 가스 맨 처음에 1차로 압력 조절을 맞출 때 예, 그럴 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용접기가 좀 색깔이 다 날라가 갖고 여기 보시면은 미그 스풀건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일반 CO2 용접 모드가 있어요. 근데 미그 스풀건은 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휘다건에 얘는 일반적으로 휘다건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미그 스풀건이라고 하는 거는 저렇게 휘다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재질의 뭐 알루미늄 같은 거 떼고 그럴 때 그 건이 알루미늄 롤이 조그맣게 말려 있는 그런 건이 있어요. 특수한 건. 그런 거를 이제 쓸 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걸 쓸 때 사용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 맨 처음에 스위치를 조작할 때 순서를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냥 스위치 올리시면 돼요. 여기를 다 세팅이 끝났다. 자, 저희는 1.4mm 플락스를 지금 써요. 그러면 1.4mm 플락스로 놓고 플락스 1.4mm 플락스 그리고 저희는 용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용접으로 놓고 자 그리고 저는 그레이다가 휘다에 그레이다가 돌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레이다에다 놓고 그리고 저희는 지금 CO2 용접을 할 거잖아요. 스풀건 미그가 아니에요. 이거는 휘다로 용접하는 거니까 일반 CO2 용접에다 모드를 놓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릴 건데 일단 스위치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 밸브를 여시면 돼요. 가스 밸브 열고 여기 보시면은 다이얼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위에 거는 전류고요. 밑에 건 전압이에요. 전압. 근데 우리가 이제 용접을 할 때 그러니까 그 회사 거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은 거의 공통점인 게 전류량과 전압량 비중을 같이 대부분 맞추면은 용접이 잘 돼요. 용접이 잘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용접을 해보니까 쇠가 잘 안 녹고 좀 불똥이 많이 튀긴다. 그럴 때는 전압을 밑에 거를 좀 더 올려주시면 돼요. 비율적으로 전류량보다 전압을 좀 더 올려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위에 거 전류는 용접봉이 나오는 속도와 그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전류를 올려주게 되면 용접봉이 더 빨리 나와요. 근데 전압은 높지 않은데 전류가 높아갖고 용접봉이 더 빨리 나오면 빨리 나온 것만큼 전압도 같이 높아서 전기가 쇠약을 녹여주는데 녹여주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쇠가 좀 잘 안 녹는다 싶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압을 상대적으로 더 올려주든지 아니면 난 전압은 이대로 쓰고 싶고 그 상태에서 쇠가 잘 녹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전류량을 약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류량을 약하게 하든지 아니면 전류량을 고정으로 놓고 쓰실 거면은 전압을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쇠가 용접봉이 잘 녹아서 모재에 잘 그 용접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휘다에 그 용접봉을 가를 때 그 용접봉을 좀 빨리 나오게 하고 싶으면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전류를 많이 올려주면 그만큼 속도가 빠르게 나옵니다. 제가 여기 휘다에 관련된 것까지 아예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자, 저는 솔직히 그 용접을 한 지는 20년이 넘었지만은 그 매뉴얼상으로 학원에서 뭐 공부해서 배운 건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20년 넘게 하면서 혼자 다 터득한 거에 대한 걸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휘다를 보시면은, 이제 각 회사 그리고 암페어 수에 따라서 기능들이 좀 더 추가되는 게 있고 덜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보시면은, 근데 공통적인 것만 가르쳐 드릴게요. 항상 여기 그 전류와 전압 다이얼 중간에 빨간색 버튼이 있어요. 빨간색 버튼이 있는데 인칭이라고 하는 스위치예요. 인칭.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용접봉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요거는 용접봉을 가를 때 주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옆에 보시면은 요게 용접봉은 항상 그
이쪽 왼쪽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보세요. 자, 시계 방향으로 돌죠.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용접봉을 이제 낄 때는 요거를 먼저 압력 스프링 레버를 제껴요. 그 다음에 로라를 위로 싹 올리면은 요렇게 호스로 이제 그 용접봉을 집어넣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세라믹 로라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도 세라믹 로라가 3개가 더 붙어 있어요. 이제 물론 이게 철 소재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용접봉을 먼저 뺄 때는 거의 회사마다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위로 제껴서 일자로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일자로 펴주면 용접봉이 빠져요. 이렇게. 그리고 용접봉 이제 뒤에 홈키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딱 낀 다음에 요걸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용접봉을 맨 처음에 가위나 벤치로 여기 속에 여기 옆에 홀 구멍에 껴져서 오는데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잘라버리면 갑자기 와라락 하고 풀려버려요. 그래서 자르기 전에 항상 용접봉이 풀리지 않게 그 끄트머리 부분을 잡고서 자르셔야 돼요. 항상 잡고 자른 다음에 그게 풀리지 않게 끝까지 잡은 상태에서 여기 작은 로라 3개 사이로 통과시키고 원래 세라믹 로라를 통과시켜 가지고 용접 케이블 안으로 꼭 집어넣으셔야 돼요. 집어넣으셔갖고 여기 홈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로라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이 세라믹도 잘 알아두셔야 될 점이 용접봉 사이즈에 맞아야 돼요.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0.9, 1.2, 1.4, 1.6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라믹 그 로라가 현재 내가 쓰고자 하는 용접봉의 사이즈가 옆에 항상 써 있거든요.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처음 쓸 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와이어를 작은 로라 사이로 집어넣어서 큰 로라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그 용접 케이블 안으로 집어넣으신 다음에 잘 구멍에 맞았는지 로라에 맞았는지 확인하고 자 위에 상부 로라를 내리고 그 다음에 스프링 장력 레버를 이렇게 제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걸 누르시면 돼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서 용접봉이 나올 때까지 이걸 계속 누르고 계세요. 자, 가까이에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전류값을 낮추면은 용접봉이 나오는 속도가 이렇게 더뎌요. 이렇게 보시면. 더디죠? 자, 이제 전류값을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올렸죠? 굉장히 빨리 나오죠? 위에 전류값은 용접봉 속도를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좀 빨리 용접봉을 빼고 싶다, 빨리 세팅하고 싶다 그러면 전류값을 올리세요. 쭉 올려갖고 쫙 누르세요. 그러면 용접봉이 금방 나와요. 그러면 밖에 이 정도까지 딱 나오면 내가 가장 용접하기 좋은 위치에서 딱 끊어서 이제 용접을 시작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준비가 됐다고 치면은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일단 그 용접을 한번 모재에다가 용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CO2 용접은 전류 전압을 잘 맞춰서 약하게 하면 2mm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때워요. 2mm 정도까지 무난하게 때우는데 이제 1.6이라든가 1.6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때우시는 분들은 이제 풀로 때울 수 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거의 풀로 때운다는 건 힘들다고 봐야 돼요. 지금 하나는 6T고요. 하나는 4T예요, 모재가. 자, 그리고 용접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그 옛날 용접면 손으로 잡고서 이렇게 쓰는 것들을 지금 많이 쓰시는데, 이거 자동 용접면인데, 물론 비싼 거는 뭐 많이 비싸요. 뭐 30만원, 40만원, 50만원짜리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전문가들이 아닌 이상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요즘 저렴한 것들도 많이 나와요. 지금 10만원 정도대. 그 정도만 해도 쓰시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래서 굳이 비싼 거 말고 10만원 정도 때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제가 참고로 다른 거 하나 싸구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한번. 이거는 굉장히 싸구려예요. 중국산 3, 4만원대. 근데 장점은 있어요. 여기 지금 용접 거울 면 말고 이런 데도 다 보여요. 보이긴 보이는데 밝게 보이지는 않고
다 보이면서 여기가 이제 그 센서를 받아들이는 게 같이 있는데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아요. 오작동이 많이 생겨서 오히려 눈버려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 맨날 쓰질 않아서 지금 먼지 박혀 있는데 요 정도가 지금 한 10몇만 원 정도 해요. 요 정도 한 10몇만 원 하는데 요게 30만 원대짜리입니다. 30만 원대.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용접할 때는 차이점 없어요. 거의 똑같아요. 10만 원대나 30만 원대나 똑같아요. 근데 다만 좀 편리하게 뒤에 머리 조여지는 부분 같은 게 좀 틀리다던가 또 기능이 뭐가 있냐면 그라인더질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모드를 그라인더 모드에 놓으면은 불똥이 밝게 튀겨도 그게 그 카바가 다 되게끔 다 보이게끔 그런 기능들이 더 추가가 돼 있어요. 그런 차이고 순수 용접만 할 때는 큰 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거 필요 없다. 그냥 10만 원 정도 선 10만 원에서 15만 원짜리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용접을 한번 해볼게요. 그 CO2 용접의 비드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세상에서 용접 가장 쉬운 용접이 요즘 레이저가 나왔기 때문에 레이저가 가장 쉽고요. 저는 그 다음이 CO2라고 생각해요. 아크 용접이 오히려 CO2 용접보다 어렵습니다. 아크 용접이. 지금 아크 용접보다 CO2가 더 어려운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자, 이게 용접을 했을 때 겉에 면을 한번 자세히만 봐보세요. 겉에 면을. CO2는 알곤 용접이나 아크 용접처럼 이렇게 비늘 모양이 안 나와요. CO2는. 그래서 비드 모양만 봐도 이건 아크다, CO2다. 바로 그 모양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비늘 모양이 전혀 없죠. 그냥 두리뭉실이에요. 두리뭉실. 자, 두리뭉실. 자, 그리고 용접을 할 때는 자, CO2의 장점이 뭐냐, 비드를 내가 원하는 만큼 두껍게 낼 수가 있어요. 전류하고 전압 양을 잘 맞춰가지고 천천히 지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두꺼운 비드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너 모서리를 갖다가 예를 들어 용접을 할 때 아크 용접 같은 경우는 최대 폭을 예를 들어서 뭐 한 6mm에서 7mm 밖에 못 낸다 그러면 CO2는 무한대로 낼 수가 있어요. 모재의 각도만 눕혀준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 때우는 방식이 원래 가장 기본 스탠다드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 속도와 그리고 줄 맞추는 거, 모재에 대한 줄 맞추는 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때운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90도 꺾인 부위를 정확히 그 용접봉을 맞추고 일정한 속도로만 지나가면 무조건 비드가 이쁘게 나와요. 근데 그게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왜? 손을 이렇게 일정하게 지나간다는 그 자체도 힘들고, 그리고 손이 떨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드 모양이 일자로 잘 나가다가도 삐딱하게 나가버려요. 그러면 용접이 배기 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기본 원리는 그건데, 나중에 이제 좀 많이 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기면은 손이 좀 약간 떨려갖고 쇳물을 딱 보고 지나가는데 약간 좀 삐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용접봉 토치를 갖다가 잠시 얼른 백을 해가지고 그 부위를 예쁘게 다시 채워주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 정도가 다 되시려고 그러면 좀 오래 하셔야 돼요. 오래 숙련하시면 그 정도가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는 걸 때울 때는 그냥 일정한 속도로 똑같이 줄을 맞춰서 가고, 그리고 맞대기음 같은 경우도 이걸 맞대기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길 때우는 걸.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막상 용접 면을 쓰고 용접을 하면 이 라인이 잘 안 보여요. 너무 정교하게 싹 맞으면은 이 줄이 안 보여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용접이 제일 어렵고, 그리고 제일 쉬운 게 바로 90도 코너각이에요. 90도 코너각이 제일 쉽고,
그리고 그 용접 쇳물을 이제 보시면은 보여요, 사실은. 이제 용접하는데 긴장돼갖고 막 지나가는데 바빠갖고 용접 그 쇳물들을 잘 못 보시는데 용접 쇳물을 자세히 보면 보여요. 그게 딱 양쪽으로 묻어나는 그 모습이. 그러면은 일정한 속도로 앞으로 안 지나가고 비드를 약간 좀 두껍게 난다 싶을 때는 앞뒤로 움직여가면서 빈 공간을 갖다가 면을 가생이 줄을 딱 면이 잘 나오게끔 그 용접 쇳물을 녹여가면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되려면 좀 약간 고수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크 용접보다는 용접이 쉽고, 그리고 비드를 굉장히 넓게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크 용접에 비해서 CO2 용접은 인장 강도가 높아요. 인장 강도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이게 원철이잖아요. 이게 원철판인데 그 원철판의 한 복판의 인장 강도가 예를 들어 100이라고 봤을 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보통 아크 용접 인장 강도는 여기를 다시 떼어 이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은 부위 인장 강도가 원철에 한 45에서 50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CO2 같은 경우는 한 70에서 80%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O2가 인장 강도가 훨씬 높다. 그리고 지금 CO2 같은 경우는 이 일반 철판 같은 거는 소재가 SS400 정도로 이제 구로판이라 해서 그런 걸 많이 쓰고, 그리고 그 위에 단계는 이제 그 S45C, 그리고 그 위에 그리고 SM도 있고 소재가 굉장히 많아요. SM도 있고 하독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철이 인장 강도를 아크보다도 높기도 하지만은 그 CO2 용접봉 자체만으로도 얘네들은 그냥 그 탄성 성분이 강한 거나 적은 거나 그냥 다 한 가지로 때워요. 특별하게 다른 특별한 그보다 더 특수한 용접봉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걸 주로 거의 쓰지 않고 웬만하면 그냥 다 통합적으로 때워요. 근데 아크 용접 같은 경우는 얘기가 틀려요. 아크 용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반 철판 같은 경우는 그 CR봉이라 가지고 우리가 가장 흔히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 CR봉을 주로 쓰고, 그리고 이제 탄성이 강한 거는 이제 고장력봉이라 갖고 7016 같은 건 고장력봉이 따로 있어요.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런 걸 쓰고, 그리고 스텐 같은 경우는 꼭 스텐 용접봉을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주물 같은 거는 주물 용접봉을 따로 이렇게 써요. 아크 용접은. 근데 CO2는 사실 CO2 주물 같은 건 때우지는 않고 일반 철을 때우지만 그 고장력봉이라 갖고 따로 이렇게 쓰는 건 없이 다 때울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철 소재의 용접봉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야 이거 철이고 이 철이기 때문에 이거는 스텐은 못 때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때웁니다. 스텐도 때워져요. 다만 육용점이 스텐은 철보다 낮아요. 좀 더 낮은 온도에서 녹아요. 그 온도 차이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만 맞춰주면은 철로 스텐도 때울 수 있고 스텐 용접봉으로 철도 때울 수 있어요. 다 때울 수 있어요. 상호 간에 전류 전압값만 잘 맞춰주면 때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이제 토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용접, 저거 아까 저쪽에 전류값 보고 제가 설명을 안 드렸네요. 자, 여기 휘다에서 제가 이제 그 전류와 전압값을 맞췄어요. 맞췄는데, 자, 제가 이제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이렇게 두꺼운 셀을 떼어야 되고, 두꺼운 셀을 떼우고 나서 바로 얇은 셀을 떼우고, 두꺼운 셀을 떼우고, 얇은 셀을 떼우고, 만약에 그런 번복 작업을 할 일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자, 두꺼운 셀 떼우고, 얇은 셀 떼우고 되니까 이것도 조정하고 또 얇은 거 떼우고, 또 두꺼운 거 떼우니까 이거 조정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럴 때 활용해 먹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휘다에 있는 거는, 두꺼운 셀을 떼울 수 있게끔 전류와 전압을 맞추고, 그리고 얇은 걸 떼울 때는 본체에 있는 아까 전류 전압계를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떼우시냐. 자, 방아쇠를 한번 딱 당기면 이제 용접이 시작돼요. 그럼 용접을 쭉 해요. 쭉 하고 있다가 만약에 이거 얇은 소재 쇠를 갖다 옆에다 딱 놨을 때, 만약에 사실 이렇게 따로 떼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흔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떠한 접합 모재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꺼운 쇠로 가다가 얇은 쇠로 갈 경우를 이제 가정을 둘게요. 그럴 경우에는
방아쇠를 한 번만 딱 당겼다 놓으면은 바로 이제 용접봉이 나오면서 용접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 방아쇠를 한 번만 더 터치하면 꺼져요, 용접이. 용접이 꺼지는데 터치하지 말고 당겼다 나서 그러니까 당겼다 나서 용접이 쭉 될 때는 여기에 그 휘다이는 전류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얇은 모재를 이어서 나갈 때는 방아쇠를 당겼다 놓지 말고 이렇게 계속 잡으세요, 그냥. 잡으면은 본체에 있는 전류 전압의 용량의 전기가 그때부터 2차로 따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얇은 소재를 계속 이어 떼울 수 있어요. 주로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저거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도 부속이 종류가 좀 몇 가지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토치인데, 요거는 소모성이에요. 소모성인데, 여기 보시면 안에 이제 용접 불똥이 많이 튀겨서 붙어요. 붙으면 이제 망가지는데, CO2 크림이라는 게 있어요. CO2 크림을 이렇게 자주 발라주면 쓰게 되면 이 안에 크림, 유면 성분이 묻기 때문에, 불똥이 덜 달라붙어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CO2 팁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려서 빼시는 건데, 얘도 그 용접봉 굵기에 따라서 다 사이즈가 틀려요. 요건 지금 1.4라고 여기 지금 써 있거든요. 1.4mm 쓸 때 꼭 1.4mm 껴주시고 1.2mm 용접봉 낄 때는 얘도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거를 다시 연결하는 요 커넥터 부위가 하나 또 있는데 제가 요건 정확한 이거 명칭은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얘를 이제 항상 오래 쓰다가 보면 여기가 헐거워져요. 헐거워지고 밑에서 위에 방향을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 떼우다 보면 이 속에 불똥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은 극이 틀려요, 전기가. 그래서 요 안에 불똥 큰 게 들어가고 지금 요거 그 토치하고 요 안에 있는 그 심주하고 여기가 조금 작은 구멍들은 그 탄산가스가 나오는 구멍이에요. 여기하고 이 속에서 그 쪼가리가 연결이 되면 스파크가 발생해요. 그럼 얘가 순간적으로 날아가 버려요. 녹아서 퍽 하고 순간적으로 날아가요. 그럼 얘를 못 쓰게 돼요. 그럴 땐 요거 가셔야 돼요. 보시면은 절연체가 있어요. 여기 검은 거 있죠. 절연체가 있어요. 얘와 얘는 극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쇼트가 발생을 해요. 여기서는 이제 그 전류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따졌을 때 극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용접을 위에서 밑으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밑에서 위로 할 때는 쇳물 큰 게 이 속으로 절대 안 들어가게 용접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여 안이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어갖고 여기가 아예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냥. 그럴 때는 요걸 교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노즐하고 팁 같은 거 요런 거는 다 소모품이에요. 그리고 전기적인 소모품은 또 뭐가 있냐면 이 속에 와이어가 들어가요. 휘다까지. 그 와이어가 너무 오랜 시간 쓰다 보면은 용접봉이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한다 해도 그 찌꺼기 이물질이 계속 끼거든요. 끼면은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용접봉이 잘 안 나와요. 뻑뻑해 가지고. 그럴 때는 와이어도 바꿔 주셔야 돼요. 정기적으로. 그거는 근데 뭐 1, 2년 써 가지고 바꿀 일은 사실 없어요. 전문적으로 쓴다 해도 뭐 한 2년 이상 써야 한 번씩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자주 갈아주는 소모품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시간에 여기서 일단 CO2 용접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용접을 하다 보면은 전기 여기 보시면은 이게 휘다 지금 홀더 케이블 쪽으로 나가는 플러스 전기예요. 여기도 보시면은 얘도 여기가 좀 약간 타 있어요. 예, 여기 좀 타 있어요. 계속 두꺼운 철을 진짜 쉬지 않고 오랜 시간 때울 때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여기를 꼭 봐주시고 여기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연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면서 쓰셔야 돼요. 그래야 기계를 오래 쓰실 수 있어요. 이 기계는 참고로 지금 750A짜리고 저희가 새 거를 사갖고 지금 한 9년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어요. 지금 9년 되도록. 그 CO2 용접기는 굳이 새 거 안 사셔도 돼요. 중고 사셔도 오랫동안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쉽게 잘 고장이 나지 않고. 그리고 요 휘다 부분만 상태가 안 좋으면 바꾸셔도 되는데 그렇게 뭐 생각같이 많이 비싸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접기 본체를 저렴하게 사셔가지고 휘다 부분이 만약에 상태가 많이 안 좋으면은
요것만 새로 바꾸셔가지고 예, 쓰셔도 되고, 그리고 용접기 홀더선은 두 가지로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써요. 휘다에서 길이가 3m짜리가 있고 5m짜리가 있고. 근데 웬만하면 5m짜리 쓰시는 걸 권장해드려요. 3m는 짧아가지고 이걸 맨날 갖고 다녀야 되는데, 자, 여기는 지금 바퀴가 달려 있잖아요. 원래는 바퀴 없어요. 바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용접봉은 무게가 두 가지가 나와요. 15kg짜리가 있고 20kg짜리가 있고.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15kg짜리 많이 쓰는데, 만약에 20kg짜리 여기다 장착을 하고 바퀴 없는 상태 이거 끌고 다니려면 이거 사람이 들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용접봉 무게만 20kg에다가 나머지 휘다 본체 무게까지 따지면은 한 26, 7kg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버거워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러 여기다 바퀴를 달았어요. 그걸 갖고 다니기 편하거든요. 뭐 그런 그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바퀴를 장착해서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기타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그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많이 그 답글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 시간에는 일단 CO2 용접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맥가이버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